que se mueve, que cada día, pues cada noche se mueve, que cambia de lugar, que mueve los ojos y pues sí, todo estaba viendo y lo que se movía poquillo los ojos y las manos. 어우 너무 야, 사람 같아. 너무 심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우 저 손 너무 이상하다. 저거가 어떻게 말했어? 아직도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멕시코 북부의 치와와주에서 가장 오래된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해요. 무려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얘기예요. 1930년 당시 이 가게를 운영하던 파스쿠알라 에스파르사. 그녀에겐 애지중지하던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어떤 사망을 했던 거죠. 아이고. 1930년 3월 25일에 이 마네킹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 되게 놀랐대요. 술렁술렁했대요. 그렇겠죠. 왜냐? 너무- 마네킹 얼굴이 네. 파스쿠알라라는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파스쿠알라의 딸, 뭐 파스쿠알리따 뭐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닮아서. 보시면 파스쿠알라 사장님 오른쪽이 마네킹인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직접 봤을 거 아니야. 그녀의 젊은 시절부터 봤을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냥 남 아니에요? 나도 안 닮았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얼굴형이 약간 좀 있네. 인매가 엄청 비슷해요.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저 마네킹 보면? 뭔가 사람 속눈썹도 사람 눈에 붙은 속눈썹 같은 느낌? De frente, si pueden ver, la mirada es muy real. Cada una de las líneas que tienen, 저걸 어떻게 표현해? 1930년에. los dedos, los falanges, todos están hechos. Incluso dicen que se alcanzan a apreciar vellitos. 손에 털이 털이 있대. 오! Los nudillos, vean los nudillos. 아니 봐봐. 성분 검사 해보면 안 되나? 아무리 디테일하게 표현해도 마네킹이든 뭐든 간에 손톱을 이쁘게 표현하지 누가 내성 손톱으로 표현하냐. 그러니까. 아, 심지어 자세히 보니까 눈가에 주름을. 아니, 손에 큐티클 같은 거 있어요. 얼굴을 보면은 사람 안 같은데 이게 부분 시체일 수도 있잖아요. 마네킹에 그럴 수도 차 선택한 사람 있잖아. 잘하시네. 야 부분 시체가 더 잔인하다.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잘 만든 인형이에요. 그리고 그 소문들 있죠. 그거는 제가 볼 때 가게에서 낸 소문입니다. 가게에서 왜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 가게가 10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샵이 유지되고 있죠. 거기가 큰 도시도 아닌데. 홍보 마케팅이다. 엄청난 마케팅이에요. 아, 이거. 마케팅. 아까 얘기한 그 전설 있죠. 그 전설에 적힌 소개글을 나눠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우 진짜 그만 가만. 진짜 갔네 멕시코를. 봤어요. 진짜 유명한 샵이구나. 와 진짜 엄청 크다. 와. Ahora no está la pascuelita en el vidrio. ¿En dónde se encuentra la pascuelita? Ah, muy bien, claro que sí. De hecho, está aquí mismo en la tienda, solo que estamos en restauración y remodelación de la tienda. ¿Desde hace cuánto tiempo se restaura la pascuelita? Pues normalmente sí, la tienda siempre está en constante remodelación. No te puedo decir como una fecha en específico. 안 보여주고 언제 복구가 되는지도 안 알려주고.
자, 그럼 만약에 변 감독님 말씀대로 저게 정말 사람의 시신이라면 그 거의 100년 가까이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존되는 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뭐 하려고 하면 못할 거는 없습니다. 비교적 많이 알려지는 사례 중에도 90년 넘게 별 변화 없이 잘 보존되어 있는 사례도 있죠. 블라디미르 레닌. 이 사람 세상 떠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의 소련을 건설한 사람이다. 기념으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배하고 알릴 수 있도록 남겨놓자라고 해서 시신을 방부 처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사례로 북한에도 김일성, 맞아. 김정일 같은 경우에 밤 이런 게 영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밤을 바른다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바밍, 엠바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엠바밍이라고 하면 아예 뜻이 다른 뜻이 돼가지고 저런 식의 연고를 발라서 처리를 해가지고 시신을 보관한다는 뜻으로 쓰일 정도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기술입니다. 거의 안 다니고 이렇게 처리가 크게 엠바밍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혈관을 찾아서 동맥으로는 그 보존액을 주입을 하고요. 정맥을 통해서는 혈액을 빼냅니다. 아, 액을 교환하는구나. 그다음에 내장에 있는 부분들은 구멍을 하나 뚫어서요. 안에 있는 물질을 흡입하고 또 마찬가지로 거기다 보존액을 이제 집어넣는 부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체가 유행적으로 소독됐기 때문에 그 상태로 좀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거죠. 저거보다 더 오래된 사례는 없죠? 있죠. 더 오래된 게 있다고요? 네. 어머머머. 진짜. 1918년에 태어나서 2년 뒤에 폐렴으로 숨진 아이인데요. 아이를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때 당시 기술로 최고의 시신 보존 전문가한테 아이를 보관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달라고 의뢰를 한 거죠. 로잘리아 몸속의 뇌, 간, 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보존이 되어 있어가지고 도저히 93년 전 시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 당시 기술력도 대단했네. 그럼 요즘은 더 하겠네. 그렇다면 지금 치아와주에 있는 그 마네킹도 충분히 시체로 그렇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시신 한 구를 이렇게까지 보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러시아에서도 이 시신을 매장시켜야 마냐 하는 논쟁이 뜨겁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재방부 처리를 하는데 뭐 시신 한 구당 뭐 한 2억 원 정도씩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하기도 하니까 혹시 그러면 그 예산이 감당이 안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라가 됐을 가능성은 없어요? 맞아요. 미라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위적으로 꼭 만들어야 미라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조건이 맞으면. 맞아. 이게 실화화되었다고 알려진 성녀 베르나데트의 시신이에요. 시신? 이 진짜 시신. 1879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40년이 넘게 생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말이 돼? 실화파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분해되면서 지방이 표면을 싸는 겁니다. 왁스처럼 코팅을 입히는 거죠. 코팅을 입히게 되면 외부랑 접촉이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또 보존될 수도 있고요. 실화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수분하고 지방하고 반응을 하면서 지방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밖을 쌓는 거거든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환경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저온에 물이 있을 경우에 실화파가 일어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온이면 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실화파의 조건들을 따져보면 아. 사랑하는 딸이 죽었고 매장하지 못하고 이 웨딩샵이 있는 건물 지하에 일단 안치를 했다고 칩시다. 습기가 있었을 것이고 지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거기서 잘 보존돼서 실화파가 되었고 그 이후에 실화파된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은 뭔가 딸이 엄마 나를 이 가게에 계속 남겨줘 라는 신호라고 받아들여서 그럴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뭐 왁스라든가 추가 처리를 화장 했다. 같은 추가 처리를 해서 마네킹화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봤을 때 멕시코는 사실 수분이 별로 없는 곳이잖아요. 굉장히 건조하죠. 건조하죠. 근데 그런 선인장이 곳에, 있는. 네, 그런 곳에 거기 있다는 거는 뭔가 보존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네킹을 아주 오랫동안 꺼내 두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지금 들어갔잖아. 중간중간 보존을 해야 되잖아. 지금 그래서 갔잖아요. 들여놨구나. 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의 시신으로 인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뭘까요? 뭐. 깜짝이야. 깜짝이야. 무서워. 그거 아니에요? 뭐? 그거 동물들 박제. 박제하는 거? 박제. 박제를 사람도 박제를 할 수 있나? 왜 할수 못해? 있지 않을까? 사람도 동물인데요. 털 있는 동물. 아니 근데 이 피부가 이게 되나? 박제가 돼요? 손이 가장 저도 흥미롭게 본 부분이거든요. 근접해서 찍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손가락 마디 끝에 핏기가 없는 부분이 다 연출이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손의 질감이라든가 그거를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주름과 부피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의 1:1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1:1 사이즈로 만들어서 가죽을 다시 덮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박제품이 보관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차이가 커요.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는 공간일 경우에는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방 건조해져서 갈라지는 현상도 금방 생길 거고요. 뭐 가능성이 있다면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실제 사람의 손을 부분적으로 절단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그냥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야 오늘 주제 촉 좋다. 제가 잠깐 봤는데 처음 딱 보는 순간 100% 의수다. 의수. 어머머. 100% 의수라고? 언뜻 봐가지고는 실제 사람 손이라고 대부분 느껴버려요. 근데 전문가의 시선으로 딱 보면 한눈에 그냥 이거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바로 되더라고요. 손톱에 큐티클 이는 부분이 표현은 돼 있는데 혈액이 흐른다든지 이랬을 때에 느껴지는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진하고 연한 부분 이런 부분이 사실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라데이션. 시체니까 죽었으니까. 어우, 혈색이 없다고. 이걸 한번 보시죠. 뭐야 따로 뭐? 깜짝이야. 야 진짜로 촉감 빼곤 다 똑같네. 너무 딱딱하긴 한데. 근데 우리가 본 그 1930년대 만들어진 저 손이 확실히 더 디테일하긴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유리창 너머로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 쉽지 않죠. 이건 현재 2022년. 저도 태어난 지가 37년째인데 그 훨씬 전에 그거보다도 50여 년 전에 이런 기술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그 옛날에 거죠. 맞아. 그건 또 그렇지. 파스쿠알리따가 1930년인데 1900년도쯤에는 무성 영화라는 게 이제 많이들 제작을 하게 된 시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발전한 게 이제 특수 분장이라는 건데 프랑켄슈타인 같은 영화 1930년도에 그게 제작이 됐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면은 일단 괴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미 영화에서도 그런 게 1930년도에 사용이 됐다고 하고 그냥 단순히 서 있는 마네킹을 만든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마네킹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짜? 그 당시에도 강한 자외선이나 강한 조명에 오랫동안 방치가 되다 보면은 사람 생기를 표현할 때 쓰는 이 붉은 색깔 계열의 컬러가 빨리 없어져 버려요. 이 마네킹의 사진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창백함이 과하다는 거.
마담 투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알죠. 밀랍인형 박물관 같은 곳이고 뭐 배용준 씨, 수지 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랍 조각가인 마리 투소가 세운 곳인데 이분이 활동한 게 18세기예요. 그때부터 이미 이런 극사실의 인물 모형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마네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자료 조사를 하다가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이상한 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네. 신부 마네킹 파스쿠알리타는 한동안 쇼윈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내 파스쿠알리타가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오래된 마네킹 박람회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맥주 회사에서는 마네킹을 빌리는 대가로 파스쿠알리타의 복구 작업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눈알을 교체하던 보건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마네킹이 실제 여성의 시신이었다는 것이다. 뭐야? 마네킹의 내부는 아주 정교한 박제술로 완성되어 있었다. 보건사는 즉시 당국에 알렸고 당국에서는 조사에 착수했다. 이거 팩트는 와, 대박. 사람으로 알려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그래서 현장에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실제 이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파스쿠알리타를 빌려간 것도 사실이었어요. 홍보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이런 반응이 올 줄 알고 누가 쓴 글인지 알아보려고 신문사에 전화를 했어요. 진짜? 네. 뭐래? 없는 번호로.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신문사 주소를 검색해봐도 커피숍이 떠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다가 이 인형을 연구한 적이 있는 지역 문화 연구가를 찾았습니다. 저분은 전문가네. 전문가예요. 가게 원래 주인인 파스쿠알라 에스파르사는 아주 어릴 때 죽은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니따라는 딸, 근데 5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으며 결혼할 나이의 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문화연구가 올모스 빌라는 이 내용을 파스쿠알라의 조카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좀 꽂히는 게 있냐면 이게 날짜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1930년 3월 25일. 그런데 이 멕시코 가톨릭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천주교 문화권 아니겠습니까? 수태고지 뭐 이런 말도 사용을 하고 이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낳게 될 것을 알게 천사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날, 그날의 축일이 3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좀 가미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리를 합시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맞아요. 5살 난 딸이 죽었어. 웨딩드레스를 만드는 장인이야. 남의 행복만 위해 일했던 사람이. 그리고 마음속에 딸을 품고 있던 어느 날 자기 딸이 컸으면 이랬겠지라고 상상한 대로 마네킹을 빚은 거야. 가진 돈 다 들여서 너무나 세밀하게 해서 자기가 만든 드레스를 입힌 거죠. CCTV가 무려 21개입니다. 의문의 밀실 실종 사건. 오늘 다룰 이야기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집에 없어진 물건이 있었어요. 가설에 의하면 한 명 있어요. 댁 맞으시죠? 엄마이랑 전화 올 것도 같고. 2011년 대지진 이걸 예언했던 거라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는다. 저것도 했다고? 2025년에 일본이 쓰나미에 삼켜진다. 그야말로 침몰이라는 얘기. 심하다. 이마모노 코트 이마스. 해저 화산이 우리도 큰일이에요.